안녕하세요. 유닛 4 진행 완료 시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자, 오늘 수업도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자,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시제에서 우리 유닛 1에서 시제를 간단하게 좀 다루었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대해서 다루었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진행, 완료 시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공부를 좀 했을 때 시제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어의 시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말보다 실제로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시제는 총 대략 12가지의 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12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어떤 상황적 시간을 드러내는 동사 표현이 시제인데 이 시제가 총 12가지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해석을 굉장히 잘해요. 자, 보자마자 뭐 해석 쭉쭉 나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시제를 잘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은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 시제는 일단 먼저 시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동사가 한 단어, 시제가 한 단어인 경우는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두 단어라면 어떨까요? 두 단어 이상이면 읽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리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동사가 여러 단어일 때는 앞쪽 부분이 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시제를 담당하고 있고 뒷부분 자체는 이 동사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 문법책처럼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행이냐 또는 이제 완료냐. 자, 우리 진행과 완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진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거를 강조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동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흔히 우리가 진행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B 플러스 ing라는 공식이에요. B 플러스 ing. 이 B 플러스 그냥 ing가 아니라 B 플러스 동사의 ing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완료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 중에 하나가 완료 시제인데요. 뭔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뭔가 사건이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시제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는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완료 하면은 뭘 떠올려야 되냐? have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동사의 PP 형태. 동사의 PP 형태, 이 PP가 바로 이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뒤쪽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동사가 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 I am이라고 해보죠. 자, 이 말 자체에는 이 한 단어입니다. 동사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am이라고 하는 동사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시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시제는 그럼 뭐죠? 자, 시제는 제가 다시 필기할게요. 이거 시제는 현재잖아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뭘까요?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는 데 쓰는 표현이 현재 시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am이라고 하는 동사 하나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과 상태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적인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동사가 두 단어 이상일 경우는 보통 진행 시제거나 완료 시제일 때 보통 이제 이 의미가 뒤쪽에 담겨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ing나 pp 이 부분 자체가 의미를 담당하게 되고 이 앞에 있는 비동사와 have의 형태를 시점에 맞게 바꿔주면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제를 읽는 방법은 앞쪽을 보자마자 이거 현재구나, 과거구나, 미래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뒤쪽을 보자마자 이건 진행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완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단순 시제는 우리 저번 유닛 1에서 다루었는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제인 경우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am,
are, is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은 동사에 s나 es를 붙여서 수일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동사에 s나 es를 쓰죠. 자, 과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과거 같은 경우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was, were를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규칙 변화형이 있었고 동사의 ed 붙는 규칙 변화형이 있었고 또는 불규칙 변화형이 있었잖아요. 미래 시제 같은 경우도 두 가지였죠. 비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will, be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외워주셔야 아 이게 미래구나 현재구나 과거구나 이게 구별이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필기할 수 있는 칸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be going to 동사는 제가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시제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진행 시제는 오늘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m, 자, 이 기초 수업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am, are, is를 쓰고 이게 현재에 따라 현재라는 표현이고요. 그 뒤에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은 이거는 둘이 합치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현재 진행 시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과거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에 was, were 붙이고 뒤에 동사에 ing 쓰면은 과거 진행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비동사를 미래형으로 바꾸면 will be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미래 진행 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 보면 이 부분이 시점을 담당한다라는 거. 뒤쪽이 동작의 진행. 진행 시제의 의미는 동작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p가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has p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쓰고 뒤에 pp를 쓰면 과거 완료죠. 미래 완료 같은 경우도 똑같죠? have를 미래 시제로 쓰면은 will, have, pp.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양을 보고 나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완료 진행 시제. 자, 우리 현재 완료 진행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거는 비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완료가 뭐였죠? 제가 아까 앞에서 완료는 be 플러스 동사의 ing였고 죄송해요. 진행은 be 플러스 ing였고 완료는 have 플러스 pp 형태였죠. 합쳐볼게요. 현재 완료 형태와 진행을 합쳐보면은 진행 자체가 be 플러스 ing니까 비동사를 현재 완료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되는 거죠. have been 쓰고 뒤에 뭘 쓰는 겁니까? 동사의 ing. 시점은 현재 완료인데 진행 시제구나.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 과거 완료도 똑같죠? have been을 과거 완료로 had been 쓰고 진행인 동사의 ing를 붙여주는 거죠. 미래 완료도 똑같습니다. 미래 완료는 잘 등장 안 하는 시제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will, have, been 동사의 ing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키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표예요. 자, 화살표로 오시면 우리 동사가 여러 단어 이상인 경우는 보통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거나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거나 완료 진행의 의미가 들어갈 때다. 그런데 이 뒤쪽에 의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언제 쓴다 그랬죠? 이 부분 못 적었으면 반드시 쓰세요. 진행은 언제 쓴다고요? 진행은 동작이 계속 이루어지거나 동작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 장면일 때 쓰는 시제다. 자, 받아 적었나요? 자, 완료는 언제 씁니까? 뭔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뭔가 알려주는 느낌이거나 어떤 그 시간이 연속된 시간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 완료 시제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바로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 시제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이 진행 시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동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액션이라고 할게요. 액션. 자, 우리 액션 영화 아시죠? 액션 영화 보면 이 배우들이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뭐 싸우는 장면, 헬리콥터 타면서 총 쏘는 장면, 동작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화면상으로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시제가 동작을 갖다 강조하는 시제가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 설명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강을 촬영하는 중이죠. 그럼 이건 상태가 아니라 어디 쪽에 가까운 겁니까? 진행 시제 쪽에 가까운 겁니다. 진행 시제는 동작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반면에 요즘에 뭐 저한테 누군가 근황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나는 인강 찍고 있어. 이 말은요, 나는 요즘 좀 인강 촬영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나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단순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행 시제와 단순 시제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예문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아침을 아침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이거 원래 과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am having breakfast.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말 자체는 I'm having breakfast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동작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I'm having breakfast라는 동작에 집중하는 시제 대신에 만약에 I have breakfast 이 표현은 동작보다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침 먹는 상태다. 이때는 진행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 전달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I'm having breakfast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가 아니라 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지? 난 지금 아침 먹는 상태잖아. 이런 식의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I have breakfas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I have breakfast라는 문장의 느낌과 I'm having breakfast의 문장의 느낌에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이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 시제는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걸까요? 자, 진행 시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어떤 동작을 설명하는 상황일 때는 반드시 진행 시제를 쓴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습관. 어떤 습관을 표현할 때 진행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습관을 표현하는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요, I'm always forgetting names라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 am always forgetting names. 자, 물론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이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나는 항상 이름들을 좀 까먹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습관적인 표현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하나 진행 시제고요. 자, 그다음 가까운 계획, 가까운 미래 계획을 표현할 때 진행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내일 서울을 일산을 떠날 예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I am leaving
일산. 이건 한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일산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다. 아니고요. 이거는 일산을 떠날 예정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뒤에 tomorrow. 이런 표현이 함께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계획을 표현할 때도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물론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을 때예요. 자, see, hear, smell. 선생님, see는 보다, hear 듣다, smell은 냄새 맡다인데 이거 진행 시제 쓸 수 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see, hear, smell이 동작이 아니라 상태 설명에 가까울 때, 자, 우리 see라고 하는 것 자체랑 hear 자체랑 smell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상태 설명할 때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설명의 경우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그녀를 보고 있다, 보는 중이다. I'm seeing her.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진행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나 요즘 그녀를 계속 지켜보는 중이야. 이랬을 때 I'm seeing her 보다는요, 단순 시제로 I see her, I saw her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감정 상태의 설명의 경우도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like, 좋아하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 중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감정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해봤다고 할게요. 자, 뭔가 사랑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행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는 뭐 진행 시제를 쓸 수 있겠죠. 액션 쪽에 가까운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일 때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be, 이다, exist, 존재하다, resemble, 닮다. 이것도 상태 설명이죠. 상태 설명인 경우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have랑 belong, 가지다, 속하다, 이런 소유 상태에 대한 설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지는 중이야. 나는 강아지를 가지는 중이야. 나는 뭐 렉스캉에 소속되는 중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진행 시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여러분. 상태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좀 더 범주화가 쉬울 거예요. 상태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가 상태의 경우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know,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것도 지각 상태죠. 인식, 지각. 뭔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상태 동사는, 상태 설명하는 동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이 동사의 느낌이 상태를 드러낸다. 선생님, 근데 상태랑 동작이랑 제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동작을 묘사하는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는 학생이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거 내가 동작을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런 상태의 경우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완료 시제 필기 잘 하시고 완료 시제로 넘어오십시오. 진행 시제 필기 잘 하고 오셨죠? 자, 완료 시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었죠, 여러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인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현재 완료에는 총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상황일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 친구가 방학 때 여행 갔다 왔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친구가 여행 갔다 왔구나. 여행 갔다 온 게 뭐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여행 갔다 왔는지 중요한 거는 과거랑 경험이랑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우리는 과거와 경험을 함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외국은요, 영어는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have been이라는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왜냐면은 완료와 경험과 계속과 결과는 우리나라 말의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시제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외국은 이걸 분리해 놨다라는 겁니다. 일단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오른쪽에 적어진 이 just, already, yet, now라는 표현 있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되는 건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just는 막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already 이미, yet 아직, now 지금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끝마쳤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사들이 현재 완료 시제에 등장하면은 완료, 어떤 내가 뭔가를 끝마친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완료 오른쪽에다가 무언가를 끝마친 상황이라고 쓰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무언가를 끝마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시제입니다. 가장 만만한 거 숙제 끝내는 거죠? I have finished. 글씨 좀 날려 쓸게요. homework. 자, 이렇게 썼을 때 I have finished homework라는 말 자체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lready finished homework. 자, 집에서 방학인데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 계신 동안 숙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너 지금 뭐 하니? 왜 공부 안 하니? 왜 숙제 안 하니? 이런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숙제 다 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I have already finished homework. 그럼 already의 기능은 이미 끝냈다. 이미 완료했다. 뭔가 완료의 뉘앙스를 강조해주는 어떤 그런 부사 표현이 되겠죠. 어찌됐건 이 완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제 이름도 현재 완료니까요. 자, 경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험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경험적인 건데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경험이 있다, 없다. 이쪽에 좀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진 시제예요. 그럼 경험이 있으면 몇 번? 자, 여기서 몇 번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횟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갔다 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본에 갔다 왔다. 근데 몇 번 갔다 왔냐? Twice. 두 번이죠. Three times. 세 번이죠. 상대방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 해외여행 경험 얼마야? 얼마나 많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How many times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표현이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ever 여기 적혀 있는 ever 이제껏, never 절대 아닌, once 한 번, twice 두 번, often 자주, before 이전에,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로 이런 표현 이런 부사들이 함께 쓰이게 되면은 전부 다 경험적인 걸 물어보고 말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문은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 자, 우리 been to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보게 될 표현이에요. have been to 같은 경우는 어디에 다녀온 적이 있다란 뜻입니다. 어디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럼 I have been to America. 미국을 twice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 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계속적인 용법으로 가볼게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상황은 이 계속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기간을 가지고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냐면은 말하는 시점 자체에 기간 또는 연속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or 이 전치사 for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숫자로 된 기간. 자, since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죠. 자, 단어 뜻 모르면 다 써놓으셔야 돼요. 제가 높아심에 써드립니다. 뭐뭐 하는 동안. since 같은 경우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고 쓸게요. 뭐뭐 이후로. 글씨가 좀 뭐뭐 이후로. 자,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간과 연속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I have studied for 바로 for이 나면 안 되겠죠? I studied English for 7 years. 만약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have studied라는 표현과 뭐가 함께 쓰였습니까? For 7 years. 7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드러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계속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결과로 가볼게요. 결과가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알면 가장 쉬워요.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거는 좀 제가 따로 써드릴 수 있는 부사 표현은 없었지만 예문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예문이 I have lost my dog. 자, 친구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I lost my dog랑 I have lost my dog를 구별을 안 하고 막 씁니다. 그냥 나 강아지 잃어버렸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 강아지가 없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는데 찾았으면은 야, 나 어제 근데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바로 이 차이점이 현재 완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I lost my dog.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I lost my dog 같은 경우는 잃어버려서 못 찾은 겁니다. 자, 잃어버렸고 말을 잘못 드렸어요. 잃어버렸고 이거 과거죠. 지금은 알아 몰라 이 상황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거예요. I lost my dog라는 표현은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I have lost my dog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칸이 비좁아서 오른쪽으로 뺄게요. I have lost my dog라는 표현 자체는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에도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강아지를 지금 못 찾았다. 이런 표현을 한 번에 전달하는 표현이 바로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I have lost my dog. I have lost my bag. I have lost my money.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은 동시에 과거에 뭔가 잃어버려서 지금도 없다라는 걸 동시에 드러내는 시제가 결과적인 용법,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자, 이 용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용법이라고 하는 건 잊어주시고요. 완료적인 상황, 경험적인 상황, 계속적인 상황, 결과적인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완료적인 상황이라는 건 무언가를 끝마친 상황. 경험이라는 상황은 경험이 있다 없다 있으면 몇 번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 계속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일정 기간이나 연속되게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때 쓰는 상황. 결과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결과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릴게요. 자, 이거 유명합니다. She has gone to America. 자, 위에 썼던 예문인 I have been to America랑 좀 약간 다른 느낌이죠. 이 has gone to 같은 경우는 결과기 때문에 떠났고 지금 없답니다. 떠났고 글씨가 좀 안 이뻐도 양해해 주세요. 떠났고 지금 없다.
이런 표현으로서 쓰는 표현이 have gone to입니다. 위에 있는 have been to랑 대조가 좀 되죠. 확인해 보세요. have been to는 어디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경험적인 표현이었고 has gone to 같은 경우는 떠나서 과거에 떠났고 지금 없다를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적인 용법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예문을 써드린 이유는 시제가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 이 예문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을 한정된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 시간 오버했어요. 자, 원래는 계획이 20분 안에 끝내는 거였는데 이미 시간은 오버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과거 완료 시제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자체는 간단해요. 과거 이전 시점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좀 늦었다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가 떠났습니다. 열받아서 떠났어요. 10분밖에 안 기다렸는데 농담이고요. 이거는 10분밖에 안 기다렸지만 떠났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게 시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 공원에 도착.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친구가 떠났다. 친구가 떠남. 이건 언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과거 이전이죠. 과거 이전일 때 쓰는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예문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when I arrived at the park. 자, 제가 공원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 내 친구가 my friend had left.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지금 내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던 시점이 과거라고 얘기를 했죠. 도착했던 시점이 과거고 내 친구가 이미 떠났다. 이거는 과거 이전, arrived 했을 때보다 그 전에, 그 전 상황일 때 떠난 거죠. 이거는 과거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전 시점을 설명한다는 거는 과거 이전 상황을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 바로 문장 성분 분석으로 갈게요. 일단 필기는 다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61번부터 80번까지 홀수 번호만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건 좀 다 해야 되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61번 볼게요. We study English these days. 자, 이때 우린 동사 보고 나서 모양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거 현재 시제구나. 그럼 우리는 요즘 영어를 공부하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공부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영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 표현을 해주고요. These days. 요즘에라는 표현 자체는 부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62번도 보시면은 We studied English yesterday. 자, 우리는 공부를 했었다. 이거는 과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네요. 무엇을? 영어를. 어제. 그래서 항상 시간 표현이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 시제 같은 경우,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표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된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항상 표현이 자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 6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하진 않고 동사 포인트만 좀 찾아볼게요. We will study English. 여기서 we will study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죠. 그렇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그런데 will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에 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반면에 we are going to study. 이것도 이제 be going to 동사도 미래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시제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5번으로 보시면요. 65번부터는 진행 시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We are studying English now. We are studying 이라는 표현 자체는 현재 진행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액션 중이야. 그 액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6번.
We were studying English in the evening. 그날 오후에, 그날 저녁쯤에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던 중이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거의 동작, 액션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7번부터는 완료 시제가 등장하는데요. We have already studied English. 여기 보시면 have라고 하는 표현과 studied라는 표현, have 플러스 pp 사이에 already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끝냈다, 이미 공부했다.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거죠? 완료 상황일 때 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요. 자, 6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완료 진행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We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last year. 여기서는 have been study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끝에가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앞쪽은 지금 현재 완료 상황이고 뒤쪽은 진행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have been studying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study 쪽에 의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have been은 계속해오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고, 그쵸? 계속해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studying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를 하는 액션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e have been studying English 같은 경우는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영어를 계속 어떤 하고 있는 동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자, 69번 괜찮습니까? 69번 갈게요. You usually don't pay attention to me. 자, 여기 don't pay 같은 경우에 동사로 쓰였는데 현재 시제죠. 근데 이제 보통 usually가 나왔다라는 거, 주로 이거는 현재 시제인데 습관에 관련된 현재 시제예요. 주로 그렇잖아. 습관적인 일은 우리 현재 시제를 쓰기로 유닛 1에서 배웠었죠? 당신은 주로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제로 습관적인 부분으로 썼고요. 70번.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to me right now.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동작이죠. 너는 지금 관심을 쏟고 있지 않는 중이야. 나한테 지금 당장. 이거는 진행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행동 지적. 그러니까 당신의 액션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행 시제를 쓰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앞에 개념 설명을 충분히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이해가 꼭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1번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You weren't paying attention to me last night. 이거는 과거 진행을 썼으니까 과거의 동작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너 관심 안 쏟고 있는 중이었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요. 자, 72번으로 넘어오세요. I have lost my cell phone.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자, 이제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은 현재, 지라고 뺄게요. 현재는 어때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지금도 없는 거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를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상황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의 결과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의 결과였습니다. 자, 73번. I lost my cell phone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라는 과거 시제를 썼는데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었고 지금은 몰라요. 이 정보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74번으로 오세요. My brother has been to Rome. 자, 내 형제는 로마에 가버렸답니까? 아니면 갔다 온 적이 있답니까? 이 has been to는 경험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경험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 형이니 동생이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has been to, have been to는 어디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꼭 외우세요. My brother went to Rome last year. 자, 반면에 went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과거를 썼는데 뒤에 보시면 last year이라고 하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구나.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게 과거 시제였습니다.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게 과거 시제고 과거에 뭔가 했었냐 안 했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완료 시제였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였죠.
자, 76번. I have never seen such beautiful scenery. 자, I have never seen. 여기 부분 보시면 일단 현재 완료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절대 예전에 본 적이 없다. 예전에 본 적이 없다지만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자, 77번. RXK has lived in 일산 all his life. 자, 이 all his life에 집중을 하시면요. 이게 기간에 관련된 거죠. 기간에 관련된 부사적인 수식어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게 계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계속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연속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 계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8번. My father has had many different jobs. has had라는 표현은 우리 아빠가 계속 다양한 직업들을 가져오고 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해보셨다, 경험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자, 맞습니다. 경험 쪽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경험.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has had로 표현한 거예요. 자, 모양이 좀 괴기하게 생겼다라고 느끼시지 마시고요. 현재 완료 자체가 have 플러스 pp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has가 나왔고 이거는 시제를 담당하고 있고 had 같은 경우는 jobs랑 만나가지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have job, 직업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have job. 그러니까 had many different jobs는 많은 직업들을 가졌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79번. I have already finished. 자, 이거는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끝냈다. 자, 뭐 떠올라야 돼요? 완료. 재탕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었어요. She has gone out of my life. has gone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out of my life라는 표현은 내 인생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녀가 사라졌다. has gone 같은 경우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다 없다? 없다. 갖고 지금 없다라는 뉘앙스를 드러내잖아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를 말하는 상황. 결과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문장 성분 분석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시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전달드리느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을 좀 길게 끌어갔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